자, 아까 이야기한 것 따르면 글꼴을 지정하는 속성은 폰트, 패밀리. 그 글자의 굵기를 지정하는 속성은요, 폰트, 웨이트. 그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은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은요, 컬러. 그리고 글자를 정렬을 지정하는 속성은 텍스트, 얼라인. 그리고 행간 줄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은 라인, 하이트. 자, 얘네들을 우리가 지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2에게 우리가 먼저 아까 그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자, 먼저 폰트 패밀리였죠, 글자 속성.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 젠코드 쓴다면은 앞에 자 따가지고 쓰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폰트 사이즈 FS 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FS를 치시면은 얘는 폰트 스타일이 나와요. 자, 이거는 글자의 기울기를 지정하는 속성이죠. 자, 그래서 얘는 FZ라고 입력하시고 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폰트 패밀리부터 쓸 거예요. 폰트 패밀리 놓고 쓸 건데, 자, 쓰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문자를 보면요, 여기에 다시 찾아볼게요. 자, 글꼴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은. 자, 어디에서 언제 지정을 해놨죠? 자, 우리 과거에 CSS 보시면 커먼에다가 여기에 글꼴 넣어놓고, 이때 글꼴 등록한 게 뭐였죠? 노토 산스 KR 등록을 해놓고, 자, 바디한테 우리가 얘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바디한테만 써놓은 건데요. 자, 글자 관련된 속성은 전부 다 상속을 받는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글자는. 그래서 지정한 걸 보았더니 먼저 자, 노토 선스 KR. 자, 근데 포토샵에서는 맑은 고딕이잖아요. 요거는 다. 자, 이건 그냥 컴퓨터에 있는 글씨 그냥 써가지고 맑은 고딕이 나온 거고, 이 컴퓨터에는 지금 노토선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폰트를 깔아 놓은 거거든요, 그냥.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맑은 고디로 써져 있지만 노토선스 K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자, 쓰려고 보았더니 이거는 자, 과거에 우리가 커먼으로부터 커먼 여기 있죠. 이미 적용을 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노토선스 KR을 그대로 상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H2도. 그래서 얘는 상속을 받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 또 구태여 여기다가 노토 따옴표 안에다가 노토 산스 KR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값만 지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폰트 패밀리 썼으면은 폰트 웨이트 쓰시고 탭 누를 거예요. 자, 글자의 굵기. 자, 커먼에 보았더니 글자의 굵기는 우리는
300, 500으로 넣었어요. 100, 300, 500, 700. 그쵸? 자, 그래서 펀치 구글.com 들어가서 노트선 SKR 볼드에 해당되는 글자 크기가 뭔가 해서 보았더니 700이래요. 여기 봐보시면은 노트선 SKR 볼드 70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포토샵에서 볼드라고 지정해 놓았으니까 자, 여기서는 볼드라고 하는 글자 대신 700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해야지 되는 거는 문자 크기예요. 자, 크기로 봤더니 얘는 36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우리는 자,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쓰시고 36 픽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써야 되죠? 글자 색상, 컬러. 그래서 여기다가 컬러, 자,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포토샵에서 적용되어 있는 속성을 보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을 보고 판독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 여기에 자, 글자 정렬하는 속성은 얘는 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제가 왼쪽 정렬로 바꿔놓고 얘를 이 상태에서 얘를 가운데로 정렬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컨텐츠 타이틀이라는 글자는 지금 중앙 정렬된 거예요? 왼쪽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보시고 판단을 하면은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서. 그러면은 얘는 가운데죠. 자, 얘네들은요. 세그먼트 타이틀은 중앙이죠. 얘네는요. 중앙. 얘네는요. 얘네는요. 중앙. 자, 그러면 다른 예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쪽 왼쪽이에요. 얘는요. 왼쪽. 얘는요. 왼쪽. 얘네들은요. 얘네는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텍스트 얼라인 뭐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이면은 영어로 레프트. 자, 오른쪽은 뭐라고 넣으시는 거예요? 라이트. 아시겠죠? 그러면 가운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센터.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탭 누르시고 레프트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센터. 자, 그리고 하나 또 남았죠. 라인 하이트, LH, 일단 탭 눌러놓고. 자, 그러면 얘는 줄 간격 얼마라고요? 그쵸? 자, 이것도 역시 자, 화면 보고 판독을 하시라는 게 이 줄 간격 사실 이거에 이거. 자, 포토샵에서는 요겁니다. 자, 여기 오토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그대로 오토 넣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고서 80이니까는 여기다가 우린 또 80,
그냥 넣으시면 이거는 80배를 가르쳐 80배. 그래서 80 픽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요. 글자가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면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자, 다 되신 거죠? 자, 그러면 또 글자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봤더니 피트그드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자, 폰트 패밀리 값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상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봤더니 포토샵은 이거 여기에 자, 레귤러거든요. 레귤러.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지 될까요? 자, 뭐 숫자로 쓰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자, 레귤러에 해당되는 게 이거네요. 400. 자,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가지고 올 때 400을 안 가지고 왔어요. 100, 300, 500, 700으로 갖고 왔고 대신 400은 굵어 보이니까 300으로 쓰자라고 해서 기본 글자를 300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00으로 정해 놓았는데 봤더니 어때요? 아이고. 자, 이것도 상속을 받겠죠. 글자는 대부분 다 상속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도어 쓸 필요가 없는 거 이미 300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아래 컬러, 폰트 사이즈. 자, 디자인된 건 지금 14로 해놨거든요. 14로. 자, 근데 우리 이제 본문 서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번 피트그에다가 14, 14 입력하는 거 귀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커먼에게 가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16으로 썼던 거를 14로 바꿔 놓을 거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14로 썼으니까는 모든 글씨들은 14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럼 애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 컬러 상속받습니다. 안 써도 되세요. 자, 텍스트 얼라인 센터만 쓰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바꿔주시면 될 거고. 자, 피태그. 자, 아까 이거 라인하이트 얼마라고 했죠? 20. 40에 두 줄 들어 있으니까 각 한 줄마당 20. 근데 이것도 역시 커먼에 그대로 작성이 되고 있어요.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라인하이트는 생략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비워 놓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략하셔도 되는 값인 거예요, 다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하시면 얘네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자,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것과 일치한 모양을 만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자, 100%로 크기를 딱 맞춰 놓고요.
네, 맞춰놓고 크기를 한번 얼추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 모양은 다르겠지만 보시면 글자가 만들어진 위치가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가능한,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는 건요, 디자인된 화면과 거의 90% 이상 일치한 모양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얘네들 이제 누굴까요? 자, 얘네가 누군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빠르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실 거예요. 자, 누굴까요? 자, 한번 값 넣어볼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세그먼트 타이틀. 자, 아까 본 대로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자, 글꼴은 자, 지원을 받을 거니까 안 쓰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거 글자 굵기, 글자 크기, 글자 색상, 글자 정렬, 행간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글자 크기들 여러분들 판독하셔가지고 한번 자, 선택자 적정한 곳에다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 작성하셨나요? 자, 저도 한번 써볼게요. 자, 세그먼트 타이틀이라고는 글자가 어디인지 한번 봐보시면은 여기 들어있죠? H3이네요. 자, 부모가 텍스트래요.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다가 자, 폰트, 패밀리 네임, 폰트 웨이트, 두꺼운 글씨니까 700, 그리고 폰트 사이즈 확인해 보시면은 24픽셀. 자, 그리고 자, 컬러는 검정색. 가운데로 정리되어 있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적용하시면 적용한 대로 크기가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 거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네들 클릭해서 놓고 보면은 글자 크기는 얘는 본문보다 작아요. 10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목이라고 굵은 글씨로 돼 있고 글자 색깔은 자 333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로 판독하신 다음에 자, H5에다가 폰트 웨이트는 볼드 700,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컬러는 333, 텍스트 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역시 40픽셀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P 그대로 우리 자, 아까는 커먼에다가 바디에다 설정한 대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텍스트 라인 센터 하나만 넣으시면 끝날 거고 SNS는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30 아까 포토샵에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에 역시 글자니까 라인 하이트 40픽셀 적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근데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SNS도 자, 글자 가운데 텍스트 라인 센터 넣어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협의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너비하고 높이라든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하실 수가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자, 나는, 자, 따라서 하지 않고서는 이 수업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자, 타이핑을 같이 해야지 되겠다. 2번, 나는 내가 스스로 적용을 하겠다. 자, 모든 값을 적용하실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쉬운 것들 글자라든가 너비의 높이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보고 치시면요, 단언하건대 안 늘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해보셔야지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보고 치시면은 시간은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대신 안 늘 가능성이 크고 자 그래서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까지 자 타이핑 같이 하자. 자 값은 나 스스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따가 수업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숫자 1, 2만 쓰시면은 돼요 그냥. 자 근데 오늘하고 한 며칠 동안은 같이 따라서 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린다는 소리예요. 조금 이거 입력을 하는 거를 천천히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몇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요. 자 카페 제가 아까 닫아가지고 다시 카페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자, 팔로우 봐보시면은 3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이거 표 없으셔도 이거 보시고서 아, 내가 뭐뭐뭐 적용해야지 되겠구나 보고 이거 하시면은 되겠죠. 예. 예. 안 나와요? 예. 자, 너비 보니까 다음 장. 자, 너비 적용하기. 자, 너비는 기본값은 너비의 기본값 오토로 요소가 채워야 할 영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 각각 요소를 선택을 해 놓았잖아요. 여기다가 너비를 따로 쓰지 않아도 컨텐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까 우리 문서 보았다시피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컨텐트에다가 색깔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여기다가 222 줄 거예요. 자, 밝은 회색이지만 자, 구분은 되시죠? 그래서 컨텐트 영역은 지금 얼마큼인지 우리가 확인이 되시는데 보시면 얼마큼이에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자, 우리가 디자인한 거 컨텐츠는 여기서 여기 전체 영역이라서 만들어 놓은 다시요. 여기서 전체 영역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계획은 즉 여기부터 다 차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너비 값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너비를 안 줘도 되는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럼 헤더. 자, 헤더는 지금 얼마큼인지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헤더라고 하는 영역. 자,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각각 색깔을 한번 넣어보시면 되거든요. 헤더는 자, 요만큼입니다. 자, 네,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가 모양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너비 1080이라는 값을 무언가로 주면은 자, 왼쪽으로 정렬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요. 자, 값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주는 게 나을까요? 안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글자 정렬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값을 줄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값을 안 줘도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H2 피트구드 글자 너비값 안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얘네 다 건너뛰고 그럼 섹션은 얼마큼인지 여기다가 또 우리가 자, 너비 값을 한번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줄 건데요. 자, 똑같이 줄 거예요. CCC 주면은 모양이 일단은 이렇게 보입니다. 전부 다 색깔이 채워진 거죠. 구분하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를 FCC 넣어서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죠. 그럼 지금 약간 붉은빛 도는 배경이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인 거죠. 그럼 디자인에서 섹션은 얼마큼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독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섹션이 얼마큼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섹션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즉, 자, 화면 중앙을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크기 요만큼이 섹션의 너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큼 하게 설정해놨냐면 우리는 108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자, 참고적으로도 네이버도 1080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보편적으로 24에서 2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그런 경우는 전부 다 1080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다가는 자, 너비 1080 픽셀을 쓸 거예요. 그럼 섹션에다 1080 픽셀 쓰면은 그만큼 크기가 줄어들어서 모양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우리가 1080에 준 거는 컨텐츠가 지금 현재 이만큼인데 섹션을 판독을 하자니 요만큼이니까 너비가 컨텐츠에 비해서 작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부모보다 너비가 작으면은 값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값을 우리는 적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아티클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아티클은 너비를 줘야 될까요? 주지 않아도 될까요? 자, 줘야 되는 경우는 2번과 3번이겠죠? 너비를 적용할 요소의 너비가 부모 요소보다 작을 때 너비를 적용합니다. 혹은 너비를 적용할 요소의 너비가 부모보다 크면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적용할 대상이 아티클이죠. 나는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의 부모는 누구예요? 섹션이죠. 그러면은 아티클이 섹션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뭘 보고? 요걸 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섹션이, 아이고, 이만큼이라고 했죠. 섹션이. 여기서 아티클은 얼마큼이에요? 요만큼인 거예요. 아티클은 이만큼인 거예요. 4개니까.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아티클 4개 합은 부모하고 동일해 보이네요. 그럼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죠. 아티클 개별적으로 봐야죠. 아티클 4개니까.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자, 하나하나씩은 부모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그러면은 너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비를 적용하실 때, 너비를 측정하는 기준은요. 자, 내용이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컬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컬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한 칸은 70이고요. 이 사이 쿼터는 20이거든요. 70, 20, 70 이렇게 나가는데 이 그림만 보고 여러 분들이 값을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포토샵이 없다 그러시면은 자, 수업 때마다 제가 봤던 이거를 자, JPG로 만들어서 드릴 건데 이거 빨간색 하나가 70, 사이가 20, 70, 20, 70 그러면은 세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높이는 자, 불러주는 대로 그냥 써야겠죠. 높이 값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포토샵이 없다면. 자, 그러면 너비 값 봤더니 자, 너비는 렉탱글 바퀴 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쭉 내가 그리드 따라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보시고서 아 250이구나 하는 걸 아셔도 되지만 윈도우에 F8 누르시면은 자 선택되어 있는 크기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요. 포토샵에서. 그러면 이 크기를 보고서도 내가 W, 너비, H, 높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비가 250이기 때문에 아티클은 너비 여기다가 250 픽셀 적용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확인하시면은 얘네들 크기가 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티클에게도 우리가 색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색깔부터 적용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샵 이번 CCF 적용을 해가지고 색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스피커 아래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미지 이것도 역시 너비를 줄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보았더니 이미지 요만큼이죠. 그쵸? 이미지 요만큼이에요. 자, 이 부모가 아티클이라 했죠. 요만큼. 자, 얘네들은 이미지는 아티클에 비해서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같은가요?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값이 자식 요소가 부모 요소 너비와 같다면
자식 요소에게 너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를 적용할 요소가 부모랑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자동으로 오토라고 하는 값이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는 값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값 쓰지 않은 다른 것도 전부 다 오토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 봤더니 얘도 부모랑 자, 너비 똑같아요. 언뜻 봐도 너비를 적용할 대상이 이제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너비 다 확인해서 A 안 줘도 되고 H3도 너비가 필요 없고 HO도 너비 안 줘도 되고 PTG도 너비 안 줘도 되고 SNS도 너비를 안 줘도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높이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자, 높이는 언제 주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식 요소의 높이는 부모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커지면은 부모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부모 요소는 자식 요소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자식이 없으면은 높이를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나는 어차피 내 자식에게 영향을 받을 거니까 나는 안 줘도 되고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 부모에게 영향을 줘야 되니까 자, 값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볼 거는 이거 하나예요. 높이를 적용할 요소에 자식 요소가 없을 때 높이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좀 가서 자, 그럼 컨텐츠는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거를 이제 판독을 하셔야 돼요. 자, 컨텐츠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컨텐츠의 자식 누구예요? 헤더 또 섹션. 그러면은 컨텐츠는 자식이 있죠. 그러면은 높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얘는 높이 안 써도 되니까 다음. 그러면 헤더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죠. H2하고 P. 그러니까 얘도 안 써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 H2는요. 자식이 없죠. 없으니까 얘는 높이 쓰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높이를 적용할 요소가 자식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자식 요소에 높이를 적용만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높이를 적용할 요소에 왜 자식이 없으니까는 높이를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식은 없지만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해당 요소에게 높이 대신 라인 하이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 하이트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높이를 쓸지 말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쓸까요 말까요? 그냥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피태그한테도 P가 자식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높이를 쓰려고 봤더니 이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인하이트 비었으니까 써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라인하이트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둔 거죠. 그럼 얘도 높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쓴다면 얼마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만약에 쓴다면 얼마를 써야지 될까요? 높이를 40. 알겠죠? 40. 쓴다면은 40이에요. 자, 그러면 섹션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높이를 안 쓰죠.
아티클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높이를 안 써요. 이미지는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높이 얘는 써줘야겠죠. 그래서 높이를 뭘 쓸 거냐면은 포토샵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했더니 40 확인했더니 160에 20 정도 내려가서 180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180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0을 줄 건데 이렇게 줘도 자, 그림에 들어가는 크기만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지 실제 뭐가 들어갔는지는 비어있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 그림을 넣으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림만 한번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넣으시는 거, 자, 우리 배경에다가 색깔 넣을 때 뭐라고 써요? 백그라운드, 색깔은 컬러. 자, 이미지 넣을 거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미지 첫 글자가 I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고 탭 눌러서 자, URL 가로 안에다가 땡땡 슬래시 하나 넣으시면은 이때 이제 그림 찾을 수 있게 나와요. 그림 찾아서 원하시는 거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그림이 채워질 건데 자, 그림이 너무 크죠? 그림 크기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값을 또 어떻게 줄 거냐면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걸 넣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Z에 Z 넣고 여기는 탭 누르지 마시고 엔터 눌러요. 엔터 눌러서 여기서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커버라고 해서 넣읍시다. 커버. 그리고 또 하나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것도 그냥 엔터 눌러서 센터라고 해서 맞춰 주실 거예요. 놓고 확인해 보시면 어쨌거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제 현대적으로 쓰는 웹 디자인은 전부 다 그림을 이런 식으로 넣어요. 왜 그러면은 CSS에서 제어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 태그 우리 왜 배웠냐? 자, 로고는 이미지 태그로 넣습니다. 로고는. 자, 로고가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그림으로 넣을 거예요. 로고만.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야지, 자, 나는 그림 크기를 더 키우고 싶다, 줄이고 싶다. 여기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높이까지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텍스트, 여기에 자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이를 안 쓰고, H3은 자식이 없지만 라인 하이트 있기 때문에 안 쓰고 HO도 자식이 없지만 라인 하이트가 있으니까 높이 안 쓰고 P 태그는 자 자식은 없지만 라인 하이트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안 쓸까 하다가 여기는 써야 돼요. 자, 그 이유는요. 높이 적용하기에 봐보시면은 높이를 적용할 요소가 문자 노드 글상자 형태라면 그러니까 즉 문단을 말하는 거거든. 문단 형태.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라인 하이트와 함께 하이트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포토샵에서 보면요 글자가 지금 우리는 요렇게 네 줄만큼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이 크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글자나 넣은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는 네 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이 줄높이가 20이죠. 네 줄만큼 보이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80픽셀의 높이를 적용한 다음에요. 얘를 벗어나는 거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값을 써가지고 숨겨주게 될 거예요. 글씨 삭제하는 게 아니고 글씨를 숨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 이제 자, 너비하고 높이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너비하고 높이는. 자, 그럼 너비하고 높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할 거는 뭔지 살짝 보고 그리고 쉬었다 가자 하면요. 자, 플로트로 정렬하기. 아직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중앙정렬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앙정렬하기. 그래서 이건 쉬었다 와가지고 누가 중앙정렬 될지 찾아보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